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유치 성공에 따라 2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돼 오는 2026년까지 함여릅에 상담실과 음악치료실, 체육관과 기숙사를 갖춘 청소년 디딤센터가 건립될 전망입니다.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재활기관인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는 호남권 디딤센터 유치를 두고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와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일정이 미뤄질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익산과 광주. 12일 여성가족부의 현장 실사 결과 익산시가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최종 건립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건립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약 200억 원의 국비를 들여 함여릅 와리 일원의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직업교육실, 기숙사 등을 갖춘 청소년 디딤센터가 조성됩니다. 익산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안 생태습지공원과 국립치유의 숲, 공공승마장, 백제유적지구 등 우수한 지역 생태문화와 치유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청소년들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호남권, 충청권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익산에 와서 이런 수련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 성공에는 익산시의 민관정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는 지난해 전문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 익산교육지원청과는 업무 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민관정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익산의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의 청소년 디딤센터가 들어서면 전라권은 물론 충남과 대전까지 이용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최소 수요는 7만 2천 명, 최대 수요는 30만 명까지 예측되는 상황. 이에 따라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매년 38억 6,500만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번에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과 날이라고 믿습니다.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유치한 익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국가사업 공모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최근 충청 전라권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와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500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75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농촌주민복지와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향후 국시클 2단계 추진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배의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수확된 원황배 14톤을 시작으로 화산, 신고배를 캐나다와 대만, 베트남 등에 연말까지 총 500여 톤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 배는 주로 금마면과 낭산면 일대 69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72농가가 참여해 연간 1,2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익산 문화재 야행에 2만 명이 넘게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세계유산인 백제왕궁과 탐리마을 일원에서 열린 익산 문화재 야행에 2만 4천여 명의 관람 인파가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야행은 사전 예약에서 대부분 마감됐고 왕궁에 나타난 백제 무왕을 주제로 달빛을 따라 왕궁 일대를 감상하는 프로그램 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는 백제 왕궁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일부 포토존과 경관 조명을 연장 전시합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이 지난 17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2024년 2월 완공되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기능성 원료은행은 기능성 원료 보관과 공급 역할을 하는 한편 수입 식품 원료의 국산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날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기능성 원료은행이 익산에 지어집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1,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2024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에는 원료의 보관, 공급을 위한 시설이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원료 보관에 적합한 실온 저장고와 냉장, 냉동시설 등이 갖춰집니다. 원료 보관 시설에 이어 국내산 기능성 원료 발굴을 위한 시설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추출, 농축 최적화를 위한 연구시설과 상품화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원료는 국내 원료 203건, 해외 수입 원료 444건으로 2배가량 격차가 나는 상황.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으로 기능성 식품 원료의 국산화가 기대됩니다. 기능성 원료 은행을 통해서 신규 국내산 원료를 발굴하여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능성 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기능성 원료은행이 착공돼 12개로 계획됐던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업 지원 시설 조성이 마무리돼가는 상황. 이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착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업 지원 시설은 2단계까지 포함해서 다 구축을 해놓고 2단계 구축이 늦어지면은 그만큼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2단계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원료 보관과 공급,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까지 기능성 식품 원료에 대한 모든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은행. 2024년 기능성 원료은행이 본격 가동되면 기능성 식품 원료의 국산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맞춤형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이달 안에 시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원예산업 발전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정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발전 계획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품목 전문성 제고와 기획 생산, 유통 연계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과 농업법인 같은 생산자 조직의 농산물 취급 비중을 늘릴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 농지 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시는 읍면동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지역 농업인과 농지 전문가를 비롯한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심사했던 체계를 보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합니다. 한편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하는 농업 경영 계획서에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자금 조달 계획 등이 추가돼 기존보다 심사 요건이 높아졌으며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익산시가 시 고유 색채와 상징 그래픽을 개발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시는 지난 17일 색채 디자인 개발 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익산 고유 색채와 상징 그래픽 도안을 발표했습니다. 시 고유 색채는 18색으로 구성했고 상징적인 장면을 담은 아이콘을 개발해 각종 공공사업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익산색은 원광대학교 대학로 일대 홍보 공간에 시범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업 4곳과 지난 16일 53억여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익산에 지사와 공장을 설립하고 5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유망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익산시가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유망 기업들이 익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익산시는 16일 홀로그램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4곳. 이들은 오는 2024년까지 5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지사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총 50여 명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좀 지정을 설립을 해서 저희가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할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건이 공장을 익산시에 좀 차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점에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전기차 쪽에 그 홀로그램 기능이 더 강화될 것 같아서 SR 거점 지역인 그 익산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가 투자업체 지원을 맡습니다.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는 전문 장비와 연구진을 통해 기술 개발과 시제품 성능 평가, 신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체는 비용 절감과 더불어 사업 영역 확대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게 신규 도입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까지도 연계되어서 기업이 조금 더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익산시는 상용 차용 홀로그램 서비스와 문화재 복원 및 시각화 실증 사업 등 홀로그램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익산에 자리 잡은 홀로그램 기업체는 모두 25곳. 유망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익산시가 홀로그램 선도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매주 국악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국악 뮤지컬 허균, 함라의 날아들다 공연이 8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함라 한옥체험관에서 열립니다. 허균 함라의 날아들다는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이 함라에서 유배 생활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우와 관객이 교감할 수 있는 퓨전 창작 뮤지컬입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넷과 현장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전통예술진흥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웅포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특성화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지난 17일 웅포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웅포초등학교와 웅포중학교, 하멸고등학교를 연계한 골프 특성화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골프 특성화 교육과정은 지난해 10월 익산 웅포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당시 예비 후보였던 서 교육감에게 제안한 것으로 서 교육감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제9기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에 김영주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 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9기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순 익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등 총 39명의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과 이행 등 복지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남중동 새마을 부녀회가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틀간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익산 중앙동에 있는 금강안경원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돋보기 안경 160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신동 새마을 부녀회가 대학로와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신동 일원에서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